안녕하세요. 드림킴입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배터리의 가치를 뒤늦게 알고 배터리주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급 등에 따른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슬슬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배터리주를 사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정도부터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고, 특히 2020년 포스코 케미칼 증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어 부모님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신용대출 1,700만 원을 받았고, 때로는 단기적으로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 대출도 써서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용대출을 다 갚았고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다 갚았고 시드머니를 약 1억 넘게 불렸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배터리 가치를 알고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며 대부분 양국제 주가가 단기간에 몇 배씩 올랐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배터리주 2차전지 시장 미래를 주장했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는 2, 3년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잡초라고 비난하며 많이 떠났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때는 추천해주는 사람은 천사고 자신은 주식 천재로 생각하지만 손실이 나고 하락 및 횡보하면서 기나긴 어둠의 기간이 1년, 2년 지속되면 대부분은 비관하고 잡조라고 욕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2차전지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5년 내지 10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이미 조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 2018년 1차 조정은 약 1년 반 정도 걸렸었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차 조정은 약 1년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다 보니 크고 작은 하락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1년 이상 지루한 하락 및 횡보하는 장기적인 어둠의 터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차전지 시장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고 그 암흑 같은 어둠의 기간을 묵묵히 이겨낸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국 역사의 변곡점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장기 홀딩하는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조정받을 때 시드머니를 최대한 많이 모으면서 계속 공부를 통해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서 배터리주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본 2차전지 시장의 미래를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통해 좋은 2차전지, 양극재, 원재료 관련 종목을 선택하고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5년, 10년 홀딩에 꼭 10억, 20억, 100억 부자가 되어 저와 함께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전지는 가능합니다. 5년, 10년 홀딩하면 5배, 10배, 2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럼 2차전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2차전지 하는 건데? 미국을 일으킨 거인 중 한 명인 선박왕 밴더빌트는 한 척의 배로 시작해 그의 평생을 바쳐 60세에 해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미국 첫 대륙횡단 철도가 건설될 때 앞으로 철도를 통해 물류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미래를 내다본 후 그가 평생을 일궈온 해운 제국의 전 재산을 투자해 철도왕에 오릅니다. 지금 가치로 약 82조 원 정도의 부를 축적하였죠. 돈을 벌려면 밴더빌트처럼 시대의 길목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가는 길목에 돈을 묻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1년에 약 1억 대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는 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수십 배 큰 시장입니다. 아래는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보시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보험, 연기금, 산업용 부동산 이런 식으로 큽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 산업은 약 5천조 원의 시장 규모로 글로벌 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자동차라는 거대 산업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기존 100년 넘는 경유차 시대를 마감하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가장 큰 산업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이상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배할 유일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너무 늦지 않았나? 최근만 해도 몇 배씩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룹 늦었나 자료를 보시죠. 제목 보시면 전기차 판매비를 점점 늘어 한국 9.8%, 유럽은 15%, 22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차 비율이 평균 10%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험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중국이고 약 25.6%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4.6%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0%이니 초기 단계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100살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작년이 10살이 됐고 올해 11살이 된 겁니다. 2030년이면 전체 차량의 약 40% 정도가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약 4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채워질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수백 년 미래를 잡을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테슬라나 애플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테슬라보다 한국의 배터리가 더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로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즉 배터리를 만드는 자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합니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터 등 수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기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수백 년 동안 수존시 투자에 구축해 놓은 모터와 수만 가지 기기 부품 등 자동차 관련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차는 모터가 없고 기존 엔진으로 이루어진 차처럼 수만 가지 기기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간단한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뛰어들었고 전 세계 1위 기업인 애플도 비밀리에 애플카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나 애플은 전자 쪽 기술이 뛰어나고 배터리를 쌓았으면 되니 기존 차 메이커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건 전기차 배터리로 기존 자동차 메이커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전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을 한번 보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배터리 장악한 중국.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거의 장악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배터리사 고공성장 속 국내 3사 두 자릿수 성장세, IRA 이후 한국 배터리 소재사 기회.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글로벌 배터리 탑10 판매 실적 보시면 1위는 중국의 CATL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BYD, 이 BYD는 중국 회사입니다. 3위는 파나소닉 일본 회사, 그리고 5위 삼성 SDI, 6위 SK온, 7위 CALB부터 10위 선노다까지는 다 중국 회사들입니다. 즉 전 세계 배터리 메이커 탑6 중에 중국 회사 2개, 한국 회사 3개, 일본 회사 1개가 있습니다. 그 중국 CATL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불과 3, 4년 전까지 수십 년간 전 세계 1위였지만 작년에 4위로 밀려나고 올해 안에 7위로 밀려 한국의 SK온, 삼성 SDI가 4, 5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거대한 전기차 시장이 재편되는데 가장 핵심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두 나라 몇 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3대 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 시장 중에 미국, 유럽 회사들은 배터리 10위권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LG, 삼성, SK 3대 그룹이 일찍이 미래를 내다보고 10수년 전부터 집중 육성하여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K배터리 올해 이어 내년도 질주 수주잔고 1000조원 돌파할 듯. 자료를 보시면 22년 기준 국내 배터리 3사 누적 수주 잔고가 700조원입니다. 올해는 300조원 더 늘어 100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경제신문을 10년 정도 봤지만 한 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십조, 백조 단위로 수주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당군 이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이나 건설 관련 수주가 2, 3조만 되어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주가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 3개 회사가 누적 잔고가 1,000조 원입니다. 22년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그 반도체, 핸드폰, 가전 모두 포함한 매출액이 약 300조 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도 이름도 잘 모르던 대기업 기업사들이 올해 누적 1,00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기업들이 몇 년 안에 나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2030년이면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0%가 예상되니 배터리 매출 기준으로 5천조 원의 40%, 약 2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2천조 원 배터리 시장 중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이 50%만 차지해도 해마다 1,000조 원의 매출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이니 세계 회사 매출이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수익률을 20%만 잡아도 200조 원의 이익이 생기고 수익률을 10%만 잡아도 100조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최근 3개년 영업이익 평균이 40조 원이니 약 200조 원으로 수익을 봤을 때 5배가 되는 거죠. 즉 7년 후에 삼성전자 같은 규모의 회사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에서 5개 이상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수주 잔고 내용이 나오죠. LG엔솔 370조, SK온 200조. 이게 2022년 말 기준으로 잔고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3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2년 출하량 기준 전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은 수주 잔고는 약 130조 원입니다. 수주 잔고 기준으로 1위 아까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이어 3위 정도를 중국 CATL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삼성 SDI 됩니다. 단 중국의 CATL은 기존의 자국 산업 위주에서 현재 테슬라, 폭스바겐에 이어 BMW도 수주를 성공했고 점점 해외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이미 2021년 초 배터리데이 후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던 부분이 그 수주 잔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럼 배터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회사들을 사야 되나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토픽으로 여러분들이 양극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재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고 기술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가 양극재입니다. 배터리 가격의 약 40에서 50% 정도를 양극재 원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노다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극재사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테마는 이미 2017년 정도부터 몇 차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천보, 후성, 동아기업, SK, ICT, SKC, 그리고 여러 동박회사들, 알루미늄 회사, PCB 회사, 폐배터리 회사 등 수많은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건 폭발적인 실적으로 보답한 양극재 관련주들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러니 잡 소재주에 절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양극재 관련주와 주요 원재료 회사들을 제가 추천해 줄 것이니 그런 회사들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양극재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삼원계 NCM 배터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주력 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고 중국 제품은 싸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대신 가성비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해야 하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지금도 앞으로도 과점할 것입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의 40%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공급받으려고 전 세계 유수의 미국,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 중국 두 나라 배터리 제조사에 목숨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중국의 CATL은 기존 중국 시장을 넘어 해외 차 메이커들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지금은 전기차 세상의 개화기이고 배터리 양극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은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17%인데 2030년까지 70에서 80%갈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약을 하고 전기차 모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3년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도 22년 보급률이 4%인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줘서 육성하기 시작하면 2030년에 50% 수준 보급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IRA의 가장 큰 수혜가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 됩니다.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 회사들로 매출을 일으킵니다. 최근 CATL이 테슬라, 폭스바겐, BMW 수주에 성공했고 점점 해외 시장의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수주는 대부분 중국 내수 시장용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개화하는 지금 시기에 정책적 이슈로 인해 전 세계 3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입을 중국이 못하거나 약 5년 정도 늦어지게 될 건데 이는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사는데 물리신 분들은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성장이익을 끌어당겨 오면서 밸류가 높아지고 일부 시총 작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못 산 사람은 지금 당장 살 필요 없습니다. 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회사,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 필요 없고 못 산 사람도 가격이 빠지면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5년, 10년 모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주식 투자로 수십억의 자산을 이룬 개미 투자자 성공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첫 휴대폰을 개발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분은 역발상으로 첫 휴대폰이 나왔으니 통신산업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래서 SK텔레콤에 10수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은 그때보다 더 거대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 배 성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어떤 양극재 회사가 좋지, 어떤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가 주식이 좋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정도 배터리 투자를 해오면서 울고 웃으면서 계속 지켜봤던 제 새끼 같은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관련된 회사는 첫째 포스코 퓨처엠, 둘째 에코프로비엠, 셋째 LNF, 네 번째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2차전지 원재료 관련 주요 회사들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들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2차전지 시장을 제가 3년 이상 투자해보니 결국 양극재사만 주가가 우상향했습니다. 전해액, 전해질, 음극재, 동박, 분리막, 알루미늄, 폐배터리 대부분 주가는 테마를 형성하고 몇 배씩 오르지만 결국엔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 수많은 개미들이 투자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사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물적 분할에 주주 피눈물 흘리게 한 회사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2, 3년 전에 투자할 때 물적 분할을 해서 수십만 주주들 피눈물 나게 한 회사들입니다. 오직 회사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기술을 사용하다 수조대 소송이 걸려서 주주들을 몇 년간 마음고생을 시키다가 또 한 번 물적 분할로 수많은 주주들을 수천만 원씩 피눈물 흘리며 손절하게 만들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극재 등을 투자하면서 기존 화학회사에서 배터리 쪽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가 투자했던 2차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누가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근거가 맞으면 투자하십시오.
비록 제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사를 찾아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확신이 있었을 때 투자하십시오. 제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는 전기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재무제표 분석, 추담통화,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공부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2021년 2월 17일 지속되는 횡보 및 하락장에 배터리 투자에 대해 확신을 재확인하면서 제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결론은 전기차 시작도 안 했다. 2030년이 되어도 전기차 보급률이 40%도 안 된다. 우리는 전기차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극초입에 있다. 오늘 당신이 사는 배터리주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어제보다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에 목숨 걸지 마라. 크고 작은 이슈에 목숨 걸지 마라. 몇 년 지나면 다 소음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인생을 걸어라. 미국 선박왕 밴더빌트가 대륙횡단 열차를 타보고 앞으로 철도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모든 재산을 철도에 투자해 철도 왕이 되었다. 지금 그 시점이다. 전기차로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다. 우리는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배터리 6 중 3차를 가진 대한민국에 있다. 엄청난 행운이다. 나는 거품 논쟁 많은 테슬라보다 대한민국 배터리 주식이 더 좋다. 지금 배터리주에 몇 년, 몇십 년 묵혀두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